독일 정부 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위한 전문가위원회 출범. 카린 프리엔 연방가족부 장관은 오는 가을부터 독립적인 18인 전문가위원회가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엔 장관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미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기회와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은 주당 30시간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이는 건강과 학업 성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리엔 장관은 특히 사이버 괴롭힘, 극단주의적 급진화,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여성 혐오 등을 주요 위험으로 지적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성적 착취 문제 역시 매우 큰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에는 교육학, 아동청소년의학, 미디어 법률,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동위원장은 나딘 쇤전 최대우 연방하원 의원과 킬 대학 라이프니츠 자연과학 수학 교육 연구소의 심리학자 올라프 킬러가 맡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12개월 내에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연방주정부 및 시민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와 가정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금 인상, 다수 찬성, 보수 지지층에서도 공감.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 방안에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 성향인 기민기사연합 지지층에서도 다수가 세금 인상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두고 SPD 재무장관 라스 클링바일은 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을 거듭 요구했는데 여론은 이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5%는 소득세 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으며 최대우 최혜수 지지자 중에서도 66%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고액 상속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 51%이 찬성했으며 보수 지지층의 절반가량 51%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메르츠 총리는 세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며 연정협약에서 이미 배제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별로는 SPD 84%, 녹색당 88%, 좌파당 84%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세금 인상을 지지한 반면 AfD 지지층은 소득세 인상과 상속세 인상에 크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데 연정은 퇴직 후에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은퇴자에게 월 2,000유로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 활성연금에 합의했으며 국민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며 지지율도 13%에 불과합니다. 독일 경제성장 전망 또 하향. 독일의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킬 경제연구소는 2025년 독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1%로 낮췄는데 이는 6월 전망치였던 0.3%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성장률 전망도 각각 1.3%,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넨의 IFO 연구소는 올해 GDP 성장률을 0.2%로 예상하며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에는 1.3%, 2027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N의 RWI 연구소도 2025년 성장률을 0.2%, 2026년 1.1%, 2027년 1.4%로 낮췄다. RWI는 특히 독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W 연구진은 경기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이 독일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으며 IFO 연구소 역시 관세로 인한 부담을 강조하면서 관세 분쟁 해소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RWI 연구진은 정부 지출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민간 투자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 경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책 집행이 지연되면 경기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 확대. 독일에서 8월 한 달 동안 약 39,400대의 전기차 EV가 신규 등록되며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19%가 전기차로 거의 5대 중 1대가 배터리 차량인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독일 내 판매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8월 신규 등록 차량은 약 1,4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으며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56%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독일 시장에서 점점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에는 작년 낮은 기준치와 정부 지원금, 제조사 할인 혜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Y 모빌리티 전문가 콘스탄틴 갈은 현재의 판매 증가를 진정한 전기차 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로 법인 차량 세제 혜택과 높은 할인율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자동차업 중앙협회도 신규 등록 증가를 시장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장은 제조사와 딜러의 자체 등록으로 시장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면이 있다며 개인 고객의 실제 수요는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기차뿐만 아니라 8월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수는 약 20만 7,23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독일 연정 개혁의 가을 선언. 독일 최대우 CSU SPD 연정 지도부가 공동의 결속을 다지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9월 3일 연정회의에서 메르츠 총리는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며 연정이 공동으로 독일을 전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겸 SPD 당수 라스 클링바일은 여름 동안의 난관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며 연정이 현상 유지를 선택할 여유가 없음을 강조했으며 CSU 지도자 마르쿠스 쇠더도 여름 침체 후 새로운 가을에 힘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산업노동자 대표와 함께 철강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 관세와 중국산 덤핑 가격으로 인해 철강 산업이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연정은 업계 및 공급사와 대화를 통해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쇠더는 자동차 산업 없이는 독일의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며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정은 이번 회의를 개혁의 가을로 명명하며 사회정책 재정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